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TV는 보험 채널로서 보험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짱 없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댓글, 그리고 저희 채널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핸드폰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 여기 구독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구독이 됩니다. 구독은 물론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여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집에 누수가 돼가지고 이제 물이 넘쳐서 물질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손해나는 일이 생긴 거죠. 말이 쉽지 정말 실제 우리 집에 물이 뚝 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만 하더라도 오늘 천정 쪽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했었는데 내 여동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말이 쉽지 실제 체험하신 분들은 누수가 얼마나 불편한 사건인지 불편한 사고인지 공감하실 텐데요.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을 많이 가입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하실 때고 운전자보험 가입하실 때 이제 많이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손해보험에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다 보면 배상책임 특약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그리 쉽진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아니면 단독 실비에서 또 빠졌죠. 네, 단독 실비니까 말 그대로 실비만 넣을 수 있잖아요. 종합보험 가입하시면서 건강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 어떤 상품에만 있거든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회사마다 넣을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달라요. 그러나 예전만큼 쉽진 않다라는 거, 이미 보험이 있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어. 네, 그럴 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안 하는데 굳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만 들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 조금 불편하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혜롭게 담당 설계사와 잘 상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가입하실 수 있는지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는 분은 변부장에게 물어봐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검색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사무실의 직원분은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사실 몰랐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거 꼭 올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힘을 가지고 뭐 중복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아랫집 누수 보상해 주는지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 크게 3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동생은 다행히도 부부 소유의 아파트다 보니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월세라든지 전세인 경우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까지 누수가 발생했다, 이럴 때 보상이 되느냐, 이거를 좀 다뤄주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왜 다루게 됐냐면 실제 저의 고객님들 중에 누수 사고가 꽤 발생해서 보상 청구를 몇 번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보상 청구를 했을 시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이걸 묻습니다. 자가냐 자가가 아니냐. 네, 왜 그러냐면 자가인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가인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자기 소유면서 또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네, 이 부분 키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어야 되고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에게 물어줘야 할 때 물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월세라든지 전세의 경우 보상이 되려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누수 사고는 그냥 내가 물을 틀어놓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막 물이 넘쳤는데 이 물들이 아랫집으로 샌 거예요. 이런 경우는 누가 살건 어쨌든 지금 집에 사는 사람의 과실이 100%죠.
저의 실수로 수도에 물을 틀어놓은지 모르고 욕실에 물을 틀어놓은지 모르고 집을 나갔는데 물이 막 집에 흥건하면서 아랫집에 누수가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집주인이든 뭐 월세로 사시든 전세시든 상관이 없이 집에 사는 사람이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되지만 대부분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이런 이유로 누수가 발생한 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누수가 되느냐?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누수가 발생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되겠죠. 이 배관은 이 사는 사람의 과실이 사실 없죠. 배관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와 전세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소유자이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을 때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됐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아랫집 누수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에 사셨을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드물다는 거죠. 월세 사시는 분과 전세 사시는 분의 과실로 인한 부의 배상 책임이 거의 일어나는 일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네, 네, 좀 길었는데요. 네,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게 궁금해 하시냐면요. 제 여동생도 그랬습니다. 언니, 우리 집도 보상이 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예, 예, 이거 궁금하시죠? 틀에서 봤을 땐요, 배상책임보험이란 건 내가 남에게 피해 준 것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 준 것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해서요, 내가 우리 집에 누수로 인해 가지고 아랫집에 누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집에 빨리 물이 새지 않도록 빨리 우리 집 쪽을 조치를 취해야만이 아랫집에 누수가 더 이상 번지지 않잖아요. 커지지 않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집 쪽은 어떤 타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 물건이기 때문에 해주진 않는데, 이 손해방지 비용까지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아랫집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네, 커트라인을 어디까지 정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조금 어렵고요. 손해사정사가 적당하게 계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예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아예 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집은 100% 받지는 절대 못합니다. 네, 그러나 아예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프로테지는 손해사정사가 사고 조사를 나가서 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대인의 경우는 거의 전 상품이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입한 회사나 상품에 따라 다르실 수 있는데요. 대물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주로 2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회사 상품이냐 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사고 금액이 어쨌든 20만 원 넘어야 보상은 시작은 되겠죠. 자기부담금 개념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사고가 예를 들면 사고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으면 20만 원 빼고 80만 원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내 돈 20만 원 주고 보험회사가 80만 원 줘서 100만 원 물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입금 방법 있잖아요. 고객에게 직접 80만 원 입금되기도 하고요. 원하시면 내가 받아가지고 또 내가 그 피해자에게 줘도 됩니다. 그 신청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가입하시다 보면 남편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고, 와이프도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해 있고, 자녀들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로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넣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보험 내용이 중복되니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빼주세요 하는 고객분들 있고, 또 설계사 분들 중에 컨설팅을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 일상
배상책임보험은 가족 한 명만 가입해도 돼요 라고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뭐 이런 일상생활 배상책임 자기 부담금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가능한 한 넣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가족이 또 분리될 수 있잖아요.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능한 한당 한 특약씩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다 넣어드리는 것이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남편분은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사실 보험이 안 들어있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도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저에게 태아보험을 다 가입하면서 자녀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피보험자 범주에 자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집의 소유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나 남편은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여동생의 경우는 남편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누수건을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 부담금 그대로 20만 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족이 가족일상 배상책임을 가입해가지고 자기 부담금이 얼마큼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사실은 알고 싶은데 몇 번 고객들에게 사고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해하정사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계산하는 법이 좀 복잡합니다. 아실 필요 없다. 그냥 이러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할인돼서 줄어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